증인, 본인의 이름과 직업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목포해경 소속 고아림입니다. 증인은 목포해경 소속 1, 2, 3정에 탑승하여 희망호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의 상황과 사고 현장에 도착해 어떤 구조를 벌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오전 9시경 사고 현장이 침몰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고 필요한 장비를 챙겨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증인은 해난 사고를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보통 배가 침몰하는 사고 현장과 희망호 사고 현장이 같았습니까? 뭔가 다른 것은 없었나요? 다른 것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명정이라던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침몰하고 있는 배의 상태라던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봐오셨던 것들과 뭔가 다르진 않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조금 이상했던 것이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거죠? 저희는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이 매우 아수라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은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해상에 구조 요청자들이 다수 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걸렸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방금 증언대로 보통 배가 침몰하는 사고 현장이라면 해상에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보통은 그렇죠.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거나 구명정을 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구명정도 하나도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희망호에는 분명 위기 상황을 대비한 구명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도착하고 펼쳐진 구명정은 보지 못했고 제가 배 위로 올라가 하나를 발로 차 떨어뜨린 게 전부였습니다. 왜 하나만 띄우셨죠? 구명정이 모두 꽁꽁 묶여 있었고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갑판 위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구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되어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을 경비정에 태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명정이 묶여있는 채로 낡아서 전혀 손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명정은 배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다 위로 펼쳐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상시 희망호 선원들이 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증인은 저기 있는 피고인들이 배가 침몰할 당시에 승객들이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다수의 어선이 있었다고 하셨죠? 만약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밖으로 대피만 시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민가 어선도 많았고 저희도 수색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바다로만 뛰어들었어도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은 본인이 타고 있던 고속정으로 많은 승객들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승객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저기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아요. 저 사람도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제일 먼저 배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당시 저들의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저쪽 선장은 민망하지만 팬티바람이었고 저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반 복장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옷가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선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 당시에는 이들이 희망호의 선원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겠군요. 네, 저희는 그냥 승객인 줄만 알았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희망호의 선장과 1등 항사는 승객들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도한 이후 자신들이 선원임을 알 수 있는 선원복을 벗은 채 가장 먼저 고속정으로 탈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배와 함께 침몰해가는 수많은 목숨들을 짓밟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피고인 김찬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내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명령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으로 가는 도중이나 혹은 현장에서 희망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았습니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봤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조를 마치고 항구로 복귀할 때까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한 채 선내 진입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시 도대체 어떤 명령을 받고 구조활동을 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말입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단순 눈에 보이는 승객들을 구조했죠. 승객이 몇 명 있고 침몰의 원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즉, 피고인은 구체적인 구조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선내 진입도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구하라고 했단 말씀이네요.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착 당시에 배가 무척 심하게 기울어 있었다고 하는데 선내 진입이 불가능할 만큼 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증언에서는 증인이 갑판 위로 뛰어올라 구명정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갑판 위에는 오를 수 있었으면서 선내 진입이 어려웠다고 하는 건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즉, 선내 진입만 시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저기저 김찬식 피고인에게 그 죄를 물어야겠군요. 네? 선내 진입을 할 수 있었으면서 선내 진입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선내 진입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저 피고인의 과실입니다. 만약 선내 진입만 시도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어선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 작업만 반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죄가 있다면 여기는 해경의 전문적인 구조를 믿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이 타고 있던 고속정에는 이런 대규모 참사에 대비하여 선내 진입에 필요한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장비까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애초에 선내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배가 심하게 기울지 않았다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희망호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애초에 선원들의 초동 대처 미숙으로 배는 심하게 기울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선 그 어떤 누구라도 배로 진입하긴 쉽지 않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했다가 또 다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진 않았습니까? 워낙 상황이 급박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선체 진입을 시도했다면은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 명령을 내리지 않은 피고인의 결정이 옳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다음으로 저기 저 선원들은 구조 당시 선원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희망호의 선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구조에 좀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배 구조나 현재 상황 등은 저희들보다 선원들이 더 잘 알죠. 보통 구조 시에도 선원들이 주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원들은 사고 시에 해경에게 그런 정보를 줘야 할 의무도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선원들이 사고 선박에서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희망호와 그 어떠한 교신도 취할 수 없었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장 할 수 있었던 구조 작업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나와주세요. 검사 측 신문 시작하세요.
주세요. 네, 전 3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한대로입니다. 3등항에서는 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항해사는 선박의 운항을 비롯해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선장과 1등 항해사의 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3등항에서로서의 경력은 얼마나 되었나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희망호에서 본 피고인들과는 꽤 많은 시간을 함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증인과 피고인들 사이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매번 구박하거나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일도 정식으로 가르쳐주기보단 보고 배우라는 식이었습니다. 즉, 일을 시키는데 믿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고 당일로 가보죠. 맹골수도에 진입할 당시 시간이 언제쯤이었나요? 오전 8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습니까? 1등 항해사는 없었고 선장하고만 있었습니다. 당시 속력은 어땠습니까? 규정 속도를 지켰나요? 아니요, 출항이 늦어져 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달린 건 아니고 조금 더 속력을 낸 것뿐이에요. 즉, 과속 상태로 진입한 이후에 또다시 속력을 올리셨다는 거죠? 네, 선장의 지시로 속력을 더 올렸습니다. 즉, 과속의 지시를 선장이 내렸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은 희망호 출항 전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승객들이 탑승하는 걸 듣고 화물을 적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희망호는 출항 시 과적 상태였고 화물의 고박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이건 증인이 업무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일은 제가 할 일도 아니었어요.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할 일이죠. 근데 다 저한테 떠넘기고 확인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가 확실합니까? 네, 선언법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선언법과